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돈의 심리학 깊이 읽기 대장정이 19번째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19번째 장의 제목은 돈의 진실 혹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라는 주제입니다. 이 챕터는 우리가 지난 18개의 장을 통해 배웠던 모든 교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저자 무건 하우절은 투자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가지 지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함과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균형,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야가 하나로 뭉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불하는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인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아주 깊게 꺼내보려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디저트 유행을 넘어 대중의 투자 심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경제학적 교보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의 유명 백화점과 팝업 스토어 앞에는 이 쿠키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의 두세 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삭한 카다의 표면과 고소한 피스타치오, 그리고 쫀득한 식감이 주는 달콤함과 트렌디함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1년 뒤에도 사람들이 이 쿠키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웃돈을 주고 사 먹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대왕 카스테라가 그랬고, 흑당 버블티가 그랬으며, 최근에 탕후루가 그랬듯이 대중의 열광은 양은 냄비처럼 빠르게 끓어올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 즉 패드의 속성입니다. 유행은 뿌리가 얕습니다.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가치와 효용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포모 심리와 잠깐의 쾌락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내가 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돈으로 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비트코인 투자를 마치 백화점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사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루며 사람들이 줄을 서면 그때서야 마음이 조급해져 허겁지겁 시장에 뛰어듭니다. 본질에 대한 공부는 뒷전이고, 그저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나만 소외될까 두려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유행이 지난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줄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세를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두쫑쿠처럼 잠깐 맛보고 즐기는 유행 상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으면 버리면 그만인 쿠키처럼 당장 수익이 안 나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19장의 교훈을 통해 비트코인을 한 입 먹고 버리는 쿠키가 아닌 시대를 관통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산으로 바라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유행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유행은 사라지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의 제곱이라 부르며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버핏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비트코인 투자자가 가장 본받아야 할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은 두바이 쫀득 쿠키 같은 유행성 상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는 자산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샀고 애플을 샀으며, 그 기업들이 숱한 위기를 겪고 주가가 반토막이 날 때도 묵묵히 보유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 핵심은 인내심과 복리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십시오. 가격이 하락하자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버핏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했다면 그는 지금의 하락장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헐값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버핏이지만 그의 투자 원칙인 가치에 대한 확신과 장기 보유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는 버핏이 싫어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의 방식만큼은 버핏을 닮아야 합니다.
남들이 쿠키줄을 설 때 농장을 사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의 거장들을 소환해 봅시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대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한철 유행하는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라 인류의 금융 시스템을 지탱할 쌀이자 무너지지 않는 기반함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의 관점을 봅시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를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강암이라고 부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며칠만 지나도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어먹을 수 없게 되지만 화강암은 수백 년 비바람을 맞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일러는 엔지니어링적 사고를 통해 비트코인이 가진 불변성이라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년 뒤에 가격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자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최근의 하락장에서도 그가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쿠키의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화강암의 단단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더 많은 화강암을 싼 값에 사와서 자신의 성을 더 튼튼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수십 년을 보유했듯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불변성을 믿고 영원히 보유하려 합니다. 린 알든의 시각은 거시경제라는 큰 숲을 봅니다. 그녀는 지금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마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과 같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풀수록 화폐의 가치는 녹아내리고 인플레이션은 우리 삶을 팍팍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두바이 쿠키가 아무리 맛있어도 삼시세끼 그것만 먹으면 당뇨에 걸리고 건강을 해치듯이 정부가 찍어내는 법정 화폐에만 의존하는 자산 구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만성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린 알든은 비트코인을 이 병든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독제이자 건강한 유기농 식단으로 봅니다. 당장은 자극적인 단맛이 없어서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명현현상처럼 가격 변동성이라는 통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맹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경제 시스템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소중한 해독제를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서 헤이즈는 시장의 파도를 타는 노련한 서퍼입니다. 그는 두바이 쿠키줄이 길어질 때와 짧아질 때의 대중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대중이 환호하며 쿠키를 사려고 몰려들 때 경계하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쿠키를 내던지고 도망갈 때 기회를 엿봅니다. 최근의 하락장은 그에게 있어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는 유동성의 흐름을 읽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그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는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서 헤이즈에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타고 불을 증식시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금 파도가 잠잠해지고 물이 빠졌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오기 전에 고요함일 뿐입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 헐값이 된 우량주를 줍듯이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합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문명과 시간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전형적인 높은 시간 선호의 산물입니다.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 새벽잠을 포기하고 줄을 서고 돈을 씁니다. 미래의 건강이나 자산보다 현재의 쾌락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낮은 시간 선호의 상징입니다. 당장의 소비를 참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행위입니다. 아모스는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쿠키를 먹는 소비가 아니라 자본을 축적하는 저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저축을 위한 가장 완벽한 그릇입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시간 선호가 높아져 참지 못하고 던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때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현명한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며 미래의 부를 축적합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본을 복리로 불려왔던 그 태도야말로 사이페딘 아모스가 말하는 낮은 시간 선호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버핏의 자산이 아니라 그의 시간 선호를 배워 비트코인에 적용해야 합니다.
돈의 심리학 19장은 이 모든 거장들의 통찰을 하나로 묶으라고 조언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최근의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내일 반등할지 더 떨어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빚을 내거나 당장 다음 달에 써야 할 생활비로 두바이 쿠키 사듯이 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낙관하십시오. 마이클 세일러처럼 기술의 불변성을 믿고 린 알든처럼 거시경제의 필연성을 이해하십시오. 인류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왔고 비트코인은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유행은 지나가지만 비트코인의 블록은 10분마다 어김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에 따라 요동치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인 해시레이트와 네트워크 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화면에 찍힌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나의 투자 철학이 두바이 쿠키처럼 얇고 가벼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멘탈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산 주식이 반토막이 나도 그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지분을 늘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것은 쿠키줄 서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유행을 쫓는 소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면 지금의 하락은 두려움이 아니라 반가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들이 던지는 매물을 받아낼 수 있는 용기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십시오. 워런 버핏의 인내심과 마이클 세일러의 단단함, 린 알든의 냉철함, 그리고 와서 헤이즈의 유연함과 사이패딘 아모스의 통찰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19장의 핵심은 결국 균형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매줄타기와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이어도 안되고 너무 맹목적이어도 안됩니다.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되고 너무 탐욕스러워서도 안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를 부의 추월 차선으로 태워줄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지만 그 엔진을 다루는 것은 운전자인 여러분의 멘탈입니다. 최근의 하락장은 여러분이 훌륭한 운전자인지 테스트하는 구간일 뿐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만났다고 해서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을 안전하게 지나가면 반드시 뻥 뚫린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나올 것입니다. 시장의 하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금융시장의 겨울도 반드시 끝납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겨울바람을 견디며 씨앗을 지킨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달콤한 유행을 보며 역설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입안에서 금방 녹아 사라지는 찰나의 달콤함보다 미래를 위해 인내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자산의 묵직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묵직함을 가진 자산입니다. 유행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포장지가 아니라 배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자산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을 바쳐 증명한 장기 투자의 마법을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 실현해야 합니다. 비록 버핏은 비트코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버핏의 지혜를 빌려 비트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보입니다. 이 긴 글을 읽으며 19장까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금융지능을 갖춘 분들입니다. 남들이 쿠키줄을 설 때 비트코인의 백서를 읽고 남들이 하락장에 도망칠 때 가치를 매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승리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이 하락장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아닌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